여러분, 샤넬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샤넬이 무엇이길래 세계의 여성들의 마음을 그토록 사로잡나요? 안녕하세요. 신박사의 패션 이야기 신영선입니다. 럭셔리 브랜드의 상징, 여성들의 로망, 식을 줄 모르는 인기, 여성 패션의 역사는 샤넬을 중심으로 샤넬 전과 샤넬 후로 나뉘어져요. 그만큼 샤넬이 끼치는 영향은 패션계에서 어마어마하지요. 오늘 신박사의 패션 이야기 채널에서는 패션의 혁명가이자 패션의 세계를 대표하는 여인 가브리엘 샤넬의 탄생으로부터 그녀의 죽음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샤넬 브랜드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샤넬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샤넬백, 향수, 신부 예물 등등이겠지요. 즉,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건이에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물건 뒤에는 샤넬의 정신이 있어요. 세월을 거슬러 샤넬이 태어난 1883년 파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는 아르누보 양식이 유행하였어요. 부드러운 곡선미가 최고조인 시대입니다.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아르누보의 대표적인 예술가 알폰스 무하의 작품이지요. 아르누보의 분위기를 설명 없이도 딱 느낄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렇게 아르누보 양식은 건축, 예술, 패션 등 눈에 보이는 것들의 미적 기준이 되었어요. 이 당시는 남성 우월주의가 팽배하였어요. 여성들은 남성을 위한 존재로만 그쳤어요. 그런 시대의 분위기는 여성의 드레스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이 드레스는 S커브 실루엣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여성의 허리를 꽁꽁 묶고 위아래, 즉 가슴과 힙은 최대한 부풀렸지요. 숨도 못 쉴 것 같은 답답함이 느껴져요. 세월이 흘러 샤넬의 첫 활동을 시작한 1900년대 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영원히 유행이 퇴색될 것 같지 않던 아르누보의 시대는 점차로 힘을 쓰지 못했어요. 달이 차면 기울듯이 유행도 정점에 도달하면 그와 반대되는 양상이 새로운 트렌드가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세상의 흐름의 방향을 바꾸곤 한답니다. 특히 패션계는 어떤 다른 분야보다도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결과물을 내놓아요. 어찌 보면 패션이 세상을 바꾸는 제일 앞줄에 있는 셈이지요. 그러니 패션을 보면 그 세상이 보인다라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1900년대 초 아르데코라는 양식이 유행하였어요. 이전의 아르누보의 부드럽고 여성적이며 넝쿨, 식물 등에서 모티브를 얻었다면 아르데코는 직선적이고 기하학적 도형을 반복적으로 쓰는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으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젊은 샤넬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죠. 사치스럽고 복잡한 디자인을 싫어했던 샤넬은 세상이 활짝 열린 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샤넬이라는 브랜드의 태동에는 이런 디자인의 흐름이 있었음을 알고 계신다면 샤넬의 디자인이 더 잘 이해가 되고 흥미롭겠죠. 샤넬은 매우 불우한 시절을 보냈어요. 프랑스 소메르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어머니의 죽음으로 여동생과 함께 수녀원에 맡겨졌어요. 겨우 12살이었는데 말이에요. 곧 데리러 오겠다는 아버지는 다시는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의지하고 살던 여동생마저도 수녀원에서 병으로 죽고 말았어요. 세상 천지에 샤넬은 그야말로 혼자 외로움의 끝을 맛보았죠. 어린 샤넬은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싶어 했고 이른 나이에 보조 재봉사, 카바레의 가수로 일하면서 돈 많은 남자를 만나 자신의 신분을 상승시키고자 했어요. 날씬한 몸매, 검은 눈동자,
하얀 피부에 매혹적인 짙은 검은 머리와 함께 그녀의 당찬 성격은 묘한 매력으로 수많은 남자들을 유혹할 수 있었어요. 그녀의 계획대로 첫 남자는 못장 주인이었어요. 마침내 그의 정부로 살다가 그 목장 주인의 친구와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두 번째 남자는 돈 많은 사업가였으나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어요. 다음은 신분이 높은 공작과 사랑을 나누었고 시인, 작곡가 등 많은 남자들과 사랑과 우정을 넘나들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상류 사회에 진입하게 되었고 덕분에 상류층 사교계의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었죠. 마침내 샤넬이 57세가 되었을 때 13살 연하의 독일 나치 장교와 사랑에 빠지고 말았어요. 하지만 그 사랑의 대가는 너무 혹독했지요. 하지 말아야 할 사랑을 한 거지요. 전쟁 후에 프랑스에서는 샤넬을 매국노라 불리며 모든 것을 접어야 했고 급기야 스위스로 15년이나 망명 생활을 떠나야 했어요. 안타깝게도 인생의 절정일 때 샤넬은 그 스위스 호텔을 전전하며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러다 샤넬의 나이 71세에 프랑스에서 다시 재기를 하였어요. 그러나 이미 프랑스는 크리스찬 디올의 여성스러운 뉴룩이 유행을 하였고 야심차게 돌아온 샤넬 룩은 지루하고 밋밋한 디자인이라는 혹평을 들으며 프랑스 국민 정서상 그다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방, 반전의 기회가 샤넬에게 왔어요. 바다 건너 미국에서 난리가 난 거죠. 실용성을 중시하고 커리어 우먼이 많은 미국인들에게 루즈하고 평범해 보이는 심플한 샤넬 룩이 대박을 터뜨린 겁니다. 그렇게 세계 패션계에 나 샤넬이야 하고 다시 복귀하였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일생은 늘 쓸쓸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한 호텔에서 생을 혼자 마감하게 됩니다. 처음 샤넬은 모자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샤넬의 사업 진출에는 뒤에서 항상 돈을 대주는 남자들이 있었어요. 아무튼 그 당시에 시중에 유행했던 모자들은 장식에 장식을 더해서 더 이상 화려할 수 없을 정도로 꾸밈이 많았어요. 그러나 샤넬의 심플한 모자들은 이것들을 모두 다 제치고 날개 돋치듯 팔려나갔습니다. 본격적으로 샤넬은 사업에 뛰어들었고 모자의 성공에 이어서 패션계에도 뛰어들게 됩니다. 값싼 원단, 스커트 길이를 무릎까지 올려서 여성들이 편하게 길거리를 활보하고 여성의 몸을 꽁꽁 싸던 코르셋을 던져버렸습니다. 또한 컬러에서도 종전에는 볼 수 없었던 블랙을 일상화했어요. 블랙은 초상집에서나 입는 상복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샤넬은 아주 멋지게 블랙을 변신시켰죠. 그래서 샤넬을 패션계의 혁명가라고 한답니다. 그녀의 용기, 세월을 앞서가는 통찰력 대단하지 않나요? 샤넬이 여성을 해방시켰다 말해도 과히 틀린 말이 아니에요. 샤넬의 철학이기도 하지요. 샤넬 넘버 5. 왜 넘버 5일까요? 넘버 1도 있고 넘버 2도 있는데요. 아주 단순합니다. 향수를 발명하기 위해서 샤넬은 수많은 실험을 했겠지요. 마지막 최종 단계에서 넘버 1부터 넘버 10까지 라벨이 붙은 향수 중에서 딱 하나를 골라야 했어요. 그런데 샤넬은 5번째가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5번째 향수로 결정을 해였죠. 최종 그 향수의 네이밍의 시간, 샤넬은 5번째 향수로 선택을 했으니 샤넬 넘버 5로 하자고 말했어요. 샤넬의 어린이 같은 이런 천진함이 오히려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아이와 같은 단순함이 빛나는 순간이라 할 수 있죠. 이 백의 이름에는 왜 숫자가 붙었을까요? 이것도 단순합니다. 1955년 2월에 백이 탄생되었거든요. 페브러리의 2, 1955의 뒷자리 55를 딴 겁니다.
샤넬의 백이 나올 무렵 그 당시 여성의 백은 손잡이만 달려서 항상 한 손은 가방을 들고 있어야만 했어요. 두 손을 쓸 수가 없었지요. 여성의 몸을 해방시킨 샤넬은 또 한 번 여성의 두 손을 해방시켜 주었답니다. 최초로 어깨에 맬 수 있는 긴 끈을 가방에 달았습니다. 샤넬의 체인끈은 가방만큼이나 사랑받는데요. 샤넬이 어린 시절 수녀원에 있을 때 감독관의 허리춤에 찬 열쇠꾸러미에서 영감을 받았다 합니다. 디자이너에게는 삶 자체가 디자인의 원천 소스가 되는 거지요. 검정색 선글라스와 포니테일 헤어스타일이 트레이드마크인 독일 출신의 칼 라카펠드. 샤넬의 죽음 이후 샤넬 수석 디자이너가 되어서 여태까지 고전적인 샤넬 스타일에 자신의 감각을 입혀서 샤넬을 모던한 하이패션의 경지로 끌어올린 사람입니다. 샤넬의 상품을 좀 더 젊고 액티브하게 변화시켰지요. 또한 칼 라카펠드는 컬렉션의 쇼를 마치 영화처럼 기획하여 관객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어요. 쇼의 귀재를 할 수 있으며 다재다능한 천재 칼 라카펠드의 무한한 상상력이 끝이 없음을 보여주곤 했어요. 칼 라카펠드의 죽음 이후 샤넬은 버지니 비아르를 수석 디자이너로 정하여 샤넬을 이끌고 있답니다. 샤넬은 사망했지만 샤넬 브랜드는 계속됩니다. 오늘 샤넬의 브랜드 히스토리와 철학을 들으니 어떠신가요? 샤넬에 대한 인간적인 매력이 느껴지지 않나요? 나아가 샤넬의 가치가 더 빛나 보이지 않나요? 샤넬이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수 있는 까닭은 샤넬이 추구하는 고유 가치와 이를 만들어낸 장인 정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신박사의 패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패션 스토리 코너에서는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